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주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한 주 저희가 쉬었는데요. 오늘은 시즌 2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막 이날을 기다리면서 지냈어요. 그렇습니까? 역시 한 번 봐주면 예, 조금 시간이 진짜 많이 예, 좀 남았던 것 예, 같아요. 교수님의 유머가 그 사이에 많이 늘으셨네요. 예, 사실 저도 교수님을 뵙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그동안. 예. 그 사이에 백신도 맞으셨다면서요. 아, 예, 2월 네. 19일에 제가 우리 대학교 가까이에 있는 네. 한의원에서요, 예. 맞았습니다. 예. 네, 그 맞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먼저 그 몸 상태를 다 물어보시고요. 네. 네, 백신 맞아도 괜찮은지 음.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맞았는데요. 네. 제가 언제 주사가 들어오나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네.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까? 예, 뭐 예. 아스트라제네카를 제가 맞았고 그 이후 역시 열이 약간 났어요. 아, 부작용이 좀 예, 있으셨군요. 예. 예. 네, 그게 오히려 어느 정도 아파야만이 한체가 생긴다고 하니까 예. 저도 타이레놀을 사가지고 하루에 2알씩 예. 3일간 먹고 예. 네, 그러나 37도를 많이 넘지는 않았고요. 예. 예, 뭐 69.9도 그 정도. 그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젊을수록 이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니까 네, 네.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있는 게 좋은 거죠. 예. 제가 그러니까 역시 조금 젊은 아니 건가 젊으시네요. 생각하기도 예,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전성이 게을러서 자녀 백신 같은 것은 뭐 신청할 그런 엄두를 못 내고, 예, 네. 저는 그냥 순서를 기다려서 네, 네. 다음 달에 꼭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지금 그 나가고 있는 사진 좀 한번 그 봐주시겠습니까? 제 컴퓨터에 나가고 있는 사진인데요. 예, 세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있죠. 간짜장입니다. 아, 간짜장입니까? 예. 맨 앞에 얼굴 큰 사람이 저고요. 그 앞에 마주 보이는 분이 교수님. 그 빨간 앞치마가 좀 인상적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이시겠지만 그 일본 저격을 총감독하고 있는 오마이티비의 김윤상 팀장입니다. 예, 가끔 저하고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저쪽 방에서 이제 큰 웃음소리로 이제 효과음을 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이제 이게 바로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시즌 2 기획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저희가 사실 짜장면만 먹은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것도 먹었는데 여기에 그냥 안 나온 것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알찬 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 열심히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예, 이렇게 났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고요.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잠깐만요. 자, 댓글에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교수님 호사카 유지 TV부터 먼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예. 먼저 9095 제제제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제목에 절막하게 오늘의 주제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요, 제목에는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나오는데 설명하는데 약간 그 오늘의 네. 주제를 조금 썼거든요. 예. 그것을 보시면 오늘 특히 그 일왕에 대해서 작은 특집을 할까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마이 TV에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니까 오마이 TV에 나오는 이제 영상의 제목에는 그렇게 이제 제목을 이제 간략하게 써서 이제 했는데 네. 교수님 채널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앞으로 역시 제목을 조금 네, 네. 잘 만들어서 적어 네. 놓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마이 TV 댓글에
예, 르네상스 주얼리 화차 에이스님 긴데요. 아하. 한 주 걸렀음 예, 유유유유 이렇게 하셨고요. 네, 이윤택수님께서 안녕하세요. 다시 또 르네상스 줄리 화차 에이스님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예, 한 주 쉬는 새에 저는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 잊으시면 어쩌나라고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제가 지금 그 간단하게 제목을 바꿨어요. 일방의 비밀. 이런 식으로. 일방의 비밀이요? 네네. 예, 이거 일본인들도 많이 모르고 물론 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상당히 모르는 그 일방의 일상에 대해서 오늘 조금 후반부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 외에 오늘은 한국 방위비가 2년 내에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 하는 내용하고요. 비상 걸린 도쿄올림픽 같은 것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금주의 일본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 쉬는 사이에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호사카 교수님의 만능 PPT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화면을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6월 20일인데요. 긴급 사태 선언을 거의 해제했습니다. 네. 지금 오키나와만 긴급 사태가 연장됐고요. 나머지 도쿄라든가 오사카 9개 지역은 그 만연 반지 준점 조치 이런 식으로요 전환이 됐습니다. 큰 차이로서는 역시 그 음식점에서 그 영업 시간이 이 긴급 사태 선언 때는 밤 8시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술을 판매 못한다라는 거였는데요. 만연 반지 준점 지역으로 바뀌면 술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7시까지 이고요. 밤에 사실상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7시 이후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영업점에서는 불만이 대단히 아직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것을 만연 반지 준점 조치를 7월 11일까지 한다.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죠. 6월 20일에 긴급 사태를 해제한 지역에서 특히 도쿄에서 리바운드 그러니까 금방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음 그러면 PPT를 좀 보시죠. 사실 긴급 사태 선언을 해제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확진자 수가 스테이지 3 이하, 도쿄의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279명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79명. 예, 확진자가요. 네. 그런데 6월 20일에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도 뭐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해제해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도쿄는 현재 다시 스테이지 4, 스테이지 4로 올라갔기 때문에 벌써 긴급 사태 선언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그렇군요. 나오기 예.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한참 봤던 일본 전체의 그 확진자 숫자 그래프를 좀 보시죠. 네, 일본 전체는 현재 스테이지 3입니다. 스테이지 3이라는 것은 하루에 확진자가 일본에서 900명에서 2,700명 사이. 예. 그게 스테이지 3이라고. 네, 현재는 그 일본은 1,500명에서 예. 2,000명 사이이기 때문에 네. 스테이지 3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체는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2,700명 이상이 되면 전체가 이제 긴급 사태 선언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전체이고요.
다음 보시면 도쿄인데요. 문제는 역시 도쿄는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가장 그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다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긴급 사태가 필요한 스테이지 4, 스테이지 4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하루에 280명 이상 예. 이 지금 그 예. 확진자가 나와 있고요. 예. 그래프를 보시면 500명을 훨씬 넘는 네.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그 반심에 했는데 네. 그리고 긴급 사태를 해제한 즉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다음 거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엊그제 도쿄 시부야의 모습인데요. 긴급 사태 해제 후에 첫 번째 주말이다라고 하여서 그런데 여름에 바겐 세일도 시작돼 가지고요. 네. 사람들 굉장히 많이 거리에 나갔습니다. 원래 시부야 하면 가장 사람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주쿠, 시부야, 네. 이케부쿠로 도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오사카에서도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물론 마스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리두기 같은 거 예. 전혀 안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사망자가 많은 게 문제죠. 한국은 어제 2명이었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최근 2주간의 평균 사망자 숫자가 일본에서는 하루에 43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네.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예.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어제는 여름명 이하가 아주 오랜만에 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어제는 일요일이었고 네. 또 이번 주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입니까? 그리고 중증 환자들이 너무 예. 많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계속 사망해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네, 대신 중증 환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에서. 예. 요새는 중증 환자의 그래프를 안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네요. 전에는 1,400명 넘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700명 이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망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네네. 예. 물론 그 이후에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예. 긴급 사태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역시 일본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입니다. 6월 27일 이거 역시 엊그제인데요. 일자가 11%입니다. 상당히 적죠. 11%요? 네네. 예. 그래도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11%밖에 안 된다는 건 네네. 좀 의외입니다. 예. 네, 한국은 지금 30% 가까이가 됐고요. 예. 그런데 일본에서 문제가 더 생겼어요. 네. 그 문제가 뭐냐고 하면 백신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계속 백신을 빨리 접종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형 접종 센터도 여러 곳에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네. 지금 백신이 없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본도 일단 지난해 말에 네. 1억 2,600만 명이 2번 접종할 수 있는 예. 충분한 파이자 예. 백신을 미국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고 스가 총리가 얘기했었죠. 예. 그러나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 네. 그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유효 기간이 짧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약간 예. 비슷한 문제. 음. 한국도 계약을 다 했지만 다음에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 주춤하잖아요. 예.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 있어가지고 7월 말까지 65세 이상 전체를 접종한다라는데 네. 차질이 생길 우려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이면 해외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올림픽 때 들어오는 데 대해서 오히려 해외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오히려 일본에서 감염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쪽의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이 백신 문제 사실 스가 촌리가 마지막에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카드로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루에 100만 명 이상 하겠다라고 예. 해서 한 번 선고했대요. 100만 명. 그냥 하루. 하루만. 예, 하루만. 하루만. 예. 그러나 한국은 200만 명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일본은 너무너무 무리해가지고요. 일본은 70만 명 정도밖에 사실 그러한 체제가 없는데 예. 100만 명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일단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죠. 예. 네. 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은. 예. 그래도 여전히 전에 이야기를 한 예. 예약할 수 없다라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예약이 거의 다운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예약을 하고 있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예. 그거는 뭐 IT 후진손라는 부분은 하루 아침에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네. 예,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한국의 백신 상황이죠. 6월 27일 현재 약 30%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국도 좀 지금 숨고르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고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는 30대 10이네요. 그러니까 3대 1로 3대 생각을 1.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예. 네. 앞으로 계속 이게 좀 벌어질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체제가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은 체제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일본 뉴스 중에서는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만에 많이 공급을 했어요, 일본이. 아스트라제네카. 예, 자신의 나라에서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네. 접종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대만에 많이 보냈어요. 예.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대만 사람들이 사망률이 많이 올라갔다. 예, 이런 많이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올라갔어요. 예. 일주일에 접종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 거의 8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예. 대만에서 사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 큰일이 났어요. 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문제가 있냐, 혹은 일본이 문제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보냈냐,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러나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고 처음 한국에서도 그러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상당히 고령층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도 돌아가실 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요새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진정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도쿄 올림픽 상황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지금 도쿄는 아직 연결이 안 되나요? 잠깐만요. 그냥 예, 그래 예. 하죠. 예. 예, 도쿄 올림픽 계속 비상에 걸린 상태이거든요. 이제 24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좀 아슬아슬합니다. 계속.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갑자기 스가 존리가 취소하겠다고 예.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입니까? 예. 스가로서는요 네. 지금 결단을 내리고 취소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럴까요? 예. 그런데 올림픽을 하면 성공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지만 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완전히 다음 스가 정권은 사라집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뭐라 할까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만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물론 제 근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예, 맞아요. 예, 그렇게 결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좀 상황을 좀 보시죠. 예. 뭐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됐잖아요. 2월 19일이었어요. 우간다 선수 9명이 일본에 입국을 했는데 한 명이 공항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8명을 그대로 오사카 거기서 합숙하니까요. 네. 거기에 그대로 보냈다라는데 한국에서도 의문을 표시했잖아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예. 일본 안에서도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보통 네. 사람들이 왜 그 나머지 8명도 사실 가까이에서 접촉한 사람들이니까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뭐 하고 있냐고. 당연히 현장에서 격리를 예.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판침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봤더니 실제 양손자는 공항에서 격리하지만 예. 나머지는 지자체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판침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위료적인 산식으로서는 예. 좀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고 일본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예. 하여서 지금 급하게 판침을 바꿨습니다. 저희 작년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예, 유람선이 예.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도 내린 승객들을 다 그냥 대중교통을 그- 타고서 그냥 사람들이 보냈죠. 그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또 연상이 되는데 네네. 이 일본은 어떻게 중앙 정부가 어떤 일이 있으면 뭘 해결해 볼 생각을 안 하고 네네. 다 이 지자체에다가 다 책임을 예, 떠넘기는 뭐 이런 지자체에다 인상이 있습니다. 다 지금 예. 일본에서 마르나게라는 네. 말인데요. 마루 그냥 나게요. 마르나게 그냥 다 던져버린다. 그냥 라는 뜻인데 내팽개 쳐버린다 예, 뭐 이런 예. 뜻인가 보죠. 예. 현재 아베 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스가 정권도 특징은 그것입니다. 네. 중앙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예.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고 다 지자체에 맡겨버립니다. 예. 이게 뭐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혼란 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크게 일본 안에서도 동의호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스가 총리가 공항까지 일부러 가서 예. 새로운 반침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공항에서 방역을 잘하겠다라고요. 지켜보죠, 뭐. 예, 우간다 선수는 또 합숙소에서도 확진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예. 그리고 또 문제는 80명 같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일본의 한계예요. 예. 예. 큰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의 일본이 지금 아니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옛날에 일본은 꼼꼼하게 했어요. 예. 근데 일본- 요새는 꼼꼼한 존신이 사라졌어요. 일본 하면 꼼꼼하고 뭐 네, 치밀하고 뭐 이런 네.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진짜 그리운 일본의 좀 전사화되어 있었던 일본의 모습인데 요새는 상당히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기본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면 이게 하늘의 직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요새는 뭐 6시까지 일을 하면 그냥 퇴근할 수 있는데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근데 뭐 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또 그게 아니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니라고 저번에도 제가 그렇지만 들었어요. 일본의 그 상황은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요 밤을 새우는 공무원들도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었는데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특집으로 예.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해. 네. 예, 이게 한일 역전 현상이라고 해요. 거기에서도 한일 역전 한일 현상이 역전이에요. 나오는군요. 예. 자,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뉴스는 인도 등 델타 변이주 확산 지역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일본이 오히려 입국하는 선수 관계자들에게 만 3일간의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단에게는 예. 그냥 검사만 하고 그냥 내보내는데 네. 일부러 인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이라든가 요두르게 정도의 나라가 델타 편이의 아주 중심적인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오는 선수들은 공항에서 그리고 공항 가까운 데서 3일간의 격리예요. 이곳에 대해서 특히 인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네.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네요. 네, 기분이 나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네. 그 일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일본에서 르마가 돌았거든요. 스가 총리가 인도 선수들이 이것을 지켜줄 경우는 메달을 그냥 주겠다. 이거는 그냥 르마인데 예. 스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SNS에서 예. 많이 그 이야기가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결정을 일본 정부가 했거든요. 도쿄 올림픽 관중을 50% 수용하겠다. 최대는 10,000명까지 허용하겠다. 이거 보면 당연한 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가장 그 불만을 붓는 사람들은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이거든요. 이유는 뭐냐?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지금 다 캔슬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국제 체육 대회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학교에서는 운동회도 못 하게 운동회도 그렇고 아니야. 그냥 보통 체육 시간도 없어요. 예. 예. 일본 사람들은요. 체육 시간 가장 좋아해요. 아이들이 예. 한국하고 다르거든요. 이 부분. 예. 한국 체육 시간 전에는 없애라. 이러한 이야기도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예. 네, 우리는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체육 시간이 가장 그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예. 예,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예. 그것도 못 하는데.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예. 큰 그 올림픽 같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그 하냐. 네. 그리고 개회식에는 2만 명을 수용한다. 네. 그리고 왜 다른 데는 1,000,000명인데 여기만 2만 명이냐? 상세하게 알아봤더니 IOC 관계자들이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IOC 관계자가 누구냐 했는데 가족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IOC 회장의 가족들이에요. 부회장의 가족들. 이게 무슨 투표로 태우냐라고 네. 하여서 보통 올림픽 대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런 게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무료로 그리고 모든 경기 무료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왜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가족들까지도 아주 급인 대우를 해야 그럼 되느냐? 이 가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3,000명이 된다. 그 정도로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예. 그러니까 다른 그 예를 들면 그 올림픽 경기장 10,000명 가지면 네. 혹시 3,000명 다 들어간다면 30%까지가 그 IOC 관계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10,000명 50%라고 하는 것은 10,000명이 안 들어가는 경기장도 많으니까 네. 그때는 그냥 IOC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사실상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IOC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北京 국가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예. 그러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요새 또 그 백인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네.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 빨리 그러네요.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네, 빨리빨리 가겠어요. 예. 자, 다음 보세요. 또 일본 국민들이 계속 화가 나고 있는데 예. 그 6월 22일이었어요. 마리야마 올림픽 장관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게 왼쪽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주류 판매에는 스폰서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생각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상 경기장에서 술을 팔아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음식점 경영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신들은
거기 이 긴급 사태 선언 때는 주류 판매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도 7시까지만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2사람 이하로 마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8시 7시 이후는 절대 지금도 판매 못 하는데 왜 경기장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들은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경기장에서는 예, 예. 가능하느냐? 가능하냐? 예, 이게 형평성 문제라는 형평성 거죠. 문제인데 여기 그 영업점의 주인들의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TV에 나와서 굉장히 분노를 터뜨렸어요. 네, 이 상황을 보고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굴복했습니다. 굴복해가지고 주류 판매를 금지 하루 만에 철회했군요. 철회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도 이런 식으로 시민이 이기는 경우가 있다. 네. 아주 그 강한 분노 그리고 그러한 이익 관계잖아요. 이것은 돈에 관계되는 문제가 일본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스폰서의 중심은 아사히맥주였습니다. 예, 아사히맥주가 나서서 우리는 경기장에서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네네. 아사히 맥주는 아사히 신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관계 거죠? 없습니다. 예. 네, 한국에서도 퇴출을 당한 아사히 맥주는 일본의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퇴출을 당해 버렸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뉴스는 많죠. 예. 자, 영국 콘월에서 G7이 열렸잖아요. 지난번에 G7 회의를 한 곳이 예, 예. 코널이죠? 콘월이라고 했죠. 거기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G7 때문에 외부에서 6,500명의 행사 요원들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예, 왔어요. 예, 많이 들어갔어요. 행사 요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13일까지 그 사람들이 일주일간 그렇게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때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33명이나 나왔습니다. 아유, 예. 예, 이것은 그 이전에 25배나 확진자가 증가해 버린 것입니다. 예. 네, 이곳은 거기 일본에서 이 뉴스가 많이 나온 이유는 그러면 10만 명 정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도쿄에 들어오는데 네. 도쿄 올림픽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25배는 되지는 않더라도 엄청난 확진자가 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곱하기만 해봐도 수만 명이 나온다는 얘긴데. 예, 그러니까요. 예. 거기 특히 콘월은요. 네. 인구가 많이 없는 인구가 데입니다.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찾아봤는데요. 네네. 57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57만 예, 명. 예. 그러면 이 5배 정도네요. 예. 5배 정도. 그래도 아마 3,500명. 3.5배, 뭐 4천 명 정도 나왔다는. 예. 그래도 엄청나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예. 그게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데서 이런 곳이니까 도쿄는 총 300만 명 정도. 예. 어떻게 될지. 큰일이네요. 예. 그리고 또 10만 명쯤 선수단까지 15,000명 정도는 관리를 해요. 예. 그러나 나머지는 관리 안 합니다. 네. 지금도 미리 들어간 보도하는 언론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 언론인들을 지금 일본 기자들이 계속 달아다니고 뭘 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 밤에 술집도 들어가고 뭐 다 하고 있대요. 미리 들어간 기자들이 예. 밤에 이제 규칙을 어기고 있다라는 돌아다녔다가. 것을 일본 예. 기자들이 지금 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네. 언젠가 그게 뉴스로 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쿄 올림픽이 되면 네. 2주 기간이지만 그 이후 창해인 올림픽은 9월 5일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한 달 반 정도가 비상 사태가 될 거예요, 일본이. 네. 네. 근데 참 일본 정부도 참 곤혹스러운 게
기자들이라는 게 보통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할 행사가 수 잘, 있어야잖아요. 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을 네. 지켜보고 네. 뭐 그래야지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기자들을 어떤 한 동선에 딱 가둬 놓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상 무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하시모토 세이코 그 공의 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선수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 일본 정부의 반침에 다르지 않으면 그 퇴출을 시키겠다 일본에서 네.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거기에 그러나 역시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가능하냐라는 거죠. 예. 네, 이게 참 무리한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구멍들이 많이 보이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 선수촌의 식당에서 예. 후쿠시마산 광어가 제공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광어만 나오냐 이거죠. 물론 그렇겠죠. 예, 그거는 일본에서 광어만 그 바르병아 테스를 푼 예, 모든 식재료가 후쿠시마에서 들어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선수촌의 식당에는 그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그 뷔페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뷔페 식당이요. 예. 거기서 주로 제공되는 식재료인데 그 원산지 표기를 안 한대요. 또 하지 않는데요. 뭐 일본에 그 47 도도부현 모두로부터 식재료를 가져온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일본 정부의 도쿄올림픽의 목표 중 하나가 후쿠시마 부흥이었거든요. 네, 이게 그 사실 거의 후쿠시마산으로 채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죠. 아니 이것도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이걸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홍보 기회로 삼겠다고 하면서 네. 정작 또 이 다이닝홀이라는데 메인 다이닝홀이라는 데서는 원산지 표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뭡니까 이게? 예. 네, 그러니까 다 먹은 다음에 네. 올림픽 끝난 다음에 다 후쿠시마산이었다라든가 예. 할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참. 예. 예, 정말 황당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선수단은 여기에 대해서 퇴직을 좀 세운 것 같거든요. 예. 네네. 그 어떤 한국 쪽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네. 한국 쪽 식재료를 보내고 예. 그쪽 식당에서 예. 그러니까 선수촌 가까이에 있는 식당에서 뭐 식사할 수 있게 만든대요. 예. 그러니까 식재료를 그냥 선수들이 가져가는 것은 일본이 금지했기 때문에 네. 그거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식당에 식재료를 보내고 음. 이거 잘 생각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식재료를 한국에서 가져가서 그 현지에서 보내주고 예. 현재 식당을 사용하는 거죠. 아, 현지 식당에서 예. 한국에서 간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예, 아마 그럴 예, 거예요. 예. 네, 그거는 그 식당도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 굉장히 윈윈 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해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제가 옛날의 뉴스인데 좀 가져왔는데요. 2018년 3월이었거든요. 네. 뭐 지금부터 그러니까 3년쯤 전의 이야기인데 태국 방콕에서 일본 요리점 11개 그 가게가 예.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제공하는 페어를 하겠다. 페어라고 하면 페어라는 뭐 것은 그 이벤트, 이벤트? 그냥 예. 이벤트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태국 현재 있는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대로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쪽에 한국에서만 후쿠시마 식재료를 문제 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대만에서도 그렇고요, 예. 중국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는 거의 다 예. 일본 식재료를 사실상 한국이 가장 강하게 제한하고 있지만요. 모든 데서 그 일부 혹은 뭐 몇십 프로
제한하고 있는 게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그게 사실. 당연한 거고 그게 상식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요즘 최근에 독도 표기 문제를 가지고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지만 진짜 보이콧을 한다면 그 이유가 독도 표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예, 예, 하는 맞아요. 이 예. 후쿠시마산 그 식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이콧을 한다면 보이콧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왜냐면요. 듭니다. 그 일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후쿠시마산 식재료는 그 음, 다 콤사를 통과했다. 음, 그런데 콤사 했을 때 식재료는 음, 이르브잖아요. 예, 근데 그 이르브를 그 콤사하고 그 이르브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콤사하지 않았던 사실상 예, 식재료가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일본 사람들도 그 후쿠시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후쿠시마산을 먹지 않는데요. 예, 예, 그런데 왜 외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남아도는 것을 먹이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상한 게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이랬었나? 이건 좀 너무 자기들도 안 먹는 걸 남 보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 보면 일본이 좀 아니고요. 뻔뻔하기도 하고, 예, 예, 지금 아베 정권 이후는 예, 중앙에 있는 극우 인사들이 네, 그 뭐 제가 보면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 2000년 이전에 춘도 우파 촌리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일본은 네, 대단히 양심적인 예, 일본이었어요. 우리 옆에 있으면서도 한일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물러날 줄 아는 일본이었거든요. 네, 사실상. 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극우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려 3년 3개월 정도는 민주당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나 3년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좀 잘 봤고요. 그래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그때 일어났고 그러니까 2000년 이후는 극우하고 후쿠시마 문제로 일본이 비뚤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달래야 되는데 너무 비뚤어져 가지고 오마이티비 댓글에 윤택수님께서 일본 국민들도 안 먹는 걸 선수들에게 먹인대요. 말이 됩니까 진짜? 이렇게 화를 내셨고요. 말이 전혀 안 되죠. 러브순자님께서는 우리 선수단은 셰프들 데리고 가서 선수단 식단 제대로 해라. 라고 예 올리셨습니다. 예, 예. 무브 포와드님은요 이해가 안 되네. 젤로빌은 폐쇄된 국가인 소련에서도 본세했는데 일본은 그거를 전 세계인을 상대로 반사능을 먹이겠다니. 예, 맞습니다. 야촌님은요 자기가 사는 나라인데 남의 나라 보듯 하더군요. 예, 뭐 일본에서의 이야기인 거죠. 예, 네네네. 기타 많은 그리고 루이자님은요. 우리나라와 같으면 청와대 개박살을 났을 거임. 무슨 올림픽이냐.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올림픽의 문제점은 올림픽과 관계 없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예, 이 부분이 큰 문제이고요. 아베 신조가 2013년에 그 올림픽 위원회에 가서 지금 그 모든 후쿠시마의 반사는 안다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하에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때 그 한마디로 일본은 올림픽 티켓을 탄 거예요. 그런 말을 했었죠. 예. 네,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후쿠시마 부흥 올림픽이다. 예,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야구도 합니다. 소프트볼도 합니다. 네, 경기를 왜 후쿠시마에서 합니까? 도쿄에다 경기장 있는데 예, 후쿠시마에 야구장 같은 게 좋은 게 없거든요. 네, 일부러 거기서 합니다. 예, 네. 그 제가 이게 그동안 그 올림픽을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봐왔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네. 올림픽을 지켜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45분 됐는데요. 바로 그러네요. 이거 지나고 나서
그 특별 인터뷰도 있고 그래서 인터뷰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네. 지금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김에 조금만 더 아, 기다리고 그래요? 예, 어디 가지 마세요. 인터뷰 하시면 어때요? 지금 다음 그 이러한 이야기. 가 잠깐만요. 되는데. 제가 좀 전해드릴 게 하나 그렇죠, 또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네. 예, 저 요거 어쨌든 간에 요거 할 거는 해야죠. 그래도 맞아요. 예. 다음은 제가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실까요? 지금 화면 나가고 있나요? 네. 지난주에요. 이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신문이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일본 경제 신문인데 네, 여기에서 내는 영문 잡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한국의 방위비가 2년 내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래프와 함께 밑에 그 짤막한 요약이 나가는데요. 한국의 방위비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에 매년 7 내지 8%씩 증가를 해왔고 지난 2018년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2023년에는 실제 방위비 예산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예산의 수치보다도 글을 쓴 히로유키 아키타라고 하는 일본 경제신문 기자가 그 스스로 내린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네. 예,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과 친북한 정책 그리고 전략 부족 등을 비판을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안보나 걱정해야 한다. 적어도 국방비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략이 일본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만약 이게 더 중요한데요. 만약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따라잡는다면 한국이 외교와 역사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일본은 불필요한 도발을 피하고 국방에 대한 투자를 조용히 늘려가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그 비판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그 저는 이 글에서 만약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따라잡는다면 한국이 외교와 역사 갈등 문제에서 일본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네, 네. 저는 그 일본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에 일본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실상 국방뿐만이 아니라 경제력 네. 그리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술력 모든 그 국가 안에 있는 힘의 합체가 의에 있는가 그것으로 군력이라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국방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지금 경제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국방력까지 이제 일본을 지원한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뭔가 비합리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빨리 오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표도 참 네, 재밌죠. 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 2020년도에 국민 1인당 구매력 평가인데요. IMF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구매력이라는 것은 각국의 물가까지 생각하여서 1인당 어느 나라가 많이 돈을 벌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데 일본은 30위입니다. 세계에서요. 그런데 한국은 27위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한국하고 일본의 그 순위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DGP를 그냥 인구로 나눈 수치는 아닙니다. 거기에 물가까지
그 포함시켰어. GDP요. 예, GDP. 1인당 DGP는 일본이 아직 위예요. 그러나 1인당 구매력라는 예. 것이 네. 한국이 훨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물가가 아직 일본보다 싸기 때문에 그 같은 그 금액을 갖다가 한국 사람이 오히려 생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영국 그 한국 아래에 있는 게 영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훨씬 밑으로 가면 33위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와, 정말 영국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네요. 예, 아래요. 그리고 그 가장 금방 위가요. 26위가 프랑스라는 말인데요. 네. 24위가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수준에서 한국은 그 진짜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G7에서도 부를 만한 나라가 사실상 되어 있고요. 네. 일본이 이게 계속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업은 벌지만 월급을 안 줍니다. 예, 월급을 안 준다고요? 월급을 월급을 많이 안 준다는 얘기군요. 월급을 그 일본에서 월급이 네. 그 1990년대 후반부터 오히려 20년간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 예. 1997년인가 그 평균이 그러니까 일본 전체 평균이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5년인가의 평균인데 예. 320만 원로 훨씬 오히려 예, 훨씬 80만 줄었네요. 원이나 줄어든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기업은 벌지만 돈을 그러니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올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에처럼 그 새로운 그 새로 입사한 신입 사원의 월급이 제가 20년 전에도 25만 엔이었는데 네. 지금도 거의 똑같아요. 제가 학생 시절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뭐 최저임금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일본이 자세를 바꿀 날이 곧 올까요, 교수님? 그럴 경우는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월급을 잘 줘야 돼요, 먼저. 예, 월급을 잘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 외교나 역사 외교나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일단 무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 무사는 상대가 이길 수 없는 상대다 네. 생각하면 고개 숙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절대 음, 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있겠군요. 네네. 예. 그러나 마지막에 파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전에 그렇게 한국이 위로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예. 그거는 2019년에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이 그 시작이었고요. 예. 또 한 번 정도 또 뭔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생각해야지. 예, 뭔가 뭐 어딘가에서 네. 극지적인 군사 도발이 있거나 그렇게 해도요. 지금 일본이 군사 도발을 그게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톡토에서 예를 들면 군사 도발을 해도 예. 생각으로도를 그때 예. 중국이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톡토에 대해서 도발을 못해요. 아니 저희가 방위비도 더 세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군인들이 훨씬 일본 자위대보다 훨씬 더 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 한국한테 지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또 중국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머리를 잘 진짜 써야 되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극우 정권이 이제 바뀌어야 돼. 예. 예, 좀 그렇죠. 합리적인 정권으로 가야만이 합리적인 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연 지난 수백 년간 일본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네.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제나 복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 돈 쓸 곳도 많은데 이제 국방 예산 오르는 것을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적어도 보수의 세력들이 진보 정권을 향해서 진보는 국방에 소홀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헛소리로 치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
그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네. 정권 때보다 몇 배나 그때보다 훨씬 더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죠. 국방비 증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포스 일각에서 한 이야기는 네.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제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부는 이제 특별한 인터뷰가 또 준비가 돼 있어서요. 그 세팅하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부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8회차에 이제 전화로 한번 모셨던 도쿄의 박철현 기자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혼자 이겨냈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지금 이제 도쿄에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는 공무점 사장님이신데요. 오마이뉴스 기자도 하셨던 분이라서 편의상 박 기자님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호사카 교수님한테도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박 기자님 그 도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쿄는 이제 요번 주부터인가 장마 들어가가지고요. 네, 지금도 비가 비가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음, 비 오고 있습니다. 예. 자, 박 기자님 그 얼마 전에요. 그 우에노에 가셨다가 그 처음 보는 아주머님들한테 밥을 얻어 드셨다면서요?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그 뭐 제가 이 우에노에 찌개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찌개 마을이요? 근데 최근에 저 알아보는 사람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예, 거기는 좀 재미있었던 게 예,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저를 보시길래 예, 두 분이서 왜 저를 자꾸 쳐다보지 이러고 있는데 네, 그 좀 있다가 이제 식사를 다 하셨는지 저한테 오더니만 그래 저도 이제 얼굴로 쳐다보니까 저한테 맞다면서 혹시 그 유튜브 같은데 라디오 같은데 나오시지 않냐고 예, 이런데 뭐 제가 이제 딴 데도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딴 데도 뭐 종종 KBS나 그런 데 나오게 해가지고 예, 저 간혹 가다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거기서 봤다면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하는 그 그렇습니까? 오마이뉴스가 뭔가 거기서 봤다고 이러길래 그거 그러면 오마이뉴스가 하는 한국 일본 아주머니인 거네요. 저녁이라는 예,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인 거죠, 그 아주머니들이. 한국 사람들이죠. 예,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니까 네. 그래서 요즘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그런 거 보면은 음, 일본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오마이뉴스가 뜨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일본 저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예.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 저도 그때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아, 어떡합니까? 뭐 지금도 그런데. 기억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었어요. 딴 데는 조그맣게 나오는데 여기는 예. 뭐 너무 크게 나와갖고 음, 그 제가 아무튼 그래서 뭐
잘 하라고 그래 잘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났는데 네. 제가 밥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니까 아까 그 아주머니들이 수고하고 잘했다면서 다 계산하고 아,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네. 1,000원짜리 김치찌개였는데 예, 아이고 뭐 제가 대신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아주머님들한테. 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잘 보고 있다고 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댓글에 보면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올리시는 댓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일본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 혜택을 박 기자님 혼자서 다 보셨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즉 제 얼굴을 그렇게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저도 유명해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예, 아유 저는 서울 시내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던데 이거 참 부러워서 어쩝니까 이거. 예. 예. 그 대신 이제 호사카 교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꼭 아는 체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 아주머니들도 호사카 유지라는 이름부터 먼저 예.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아이고 일본에 호사카 또 교수님이 알고 있네. 유명하신 거죠? 예. 그러면 뭐 저기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박 기자님은 그 백신을 맞았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7월 1일부터 일반 접종자니까 네. 7월 1일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네. 접종하는 거는 7월 14일 이후부터. 음. 인데 지금 잠깐 접종 예약을 안 받는다고 코노타로 그 백신 담당상이 네. 지난주 23일인가 발표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물량이 그 스가 총리는 1억 뭐 9천만 도즈, 1억 9천만 회 접종할 분량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랬죠. 그 사람들이 다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네. 있는 게 아닌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아까 이야기한 예,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계약은 돼 있고 그게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스케줄이나 그런 거는 아직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고 근데 몰랐으니까 그냥 뭐 예약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예약자가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약 받으면은 물량에 수급이 안 되니까 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잠깐 대기해 달라고. 근데 박 기자님은 이미 이제 코로나에 한번 걸려서 항체도 있는데 근데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나요? 그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그 뭐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런 화학자라든가 생화학자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 외신에서도 그게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 검증을 해보니까 올게닉 저처럼 자연 항체를 가진 사람도 백신을 맞고 그러면 항체량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더 이제 그렇구나. 그 천하무적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금 어저께인가 저도 신문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그러니까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교차 접종하거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모더나를 교차 접종, 뭐 하여튼 교차 접종을 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좋다는 의견이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논문을 제가 봤어요. 그렇군요. 저도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와이프도 제일 빨리 우리 와이프는 지금 PTA 학부모 모임 예. 그 지역에서 학부모 모임 단체에 PTA 랭고카이라 그러는데 PTA 연합회 거기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빨리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학교하고 이렇게 계속 회의하고 뭐 이런 모임 활동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줌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자, 빨리 그런데 이제 그 박 기자님 앉아 계신 사무실은 전혀 뭐 저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본 맞습니다. 저게 잠깐 밖에 어디 나가볼까요? 사무실인지 공장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 문 열면 뭐가 보입니까? 문 열면 예. 여기도 일본 같지는 않나? 아, 일본 같으네요. 아, 일본 맞군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 이리야입니다. 이리야. 한자를 보여주면 되겠네. 한자. 한자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읽으면 입곡인데 이리야. 예, 저게 일이야군요. 예. 예. 일본 맞습니다. 일본 맞네요. 예. 여기 화장실 뭐 화장실 아니고 쓰레기 버리는 날짜.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키링 맥스의 그 간판도 있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요새 한국에서 사라진 맥스 간판도 있고. 자 저렇게 예 일본에 계신 거는 이제 인증하셨고요. 저 뭐 한국에 있는 예. 사람이라고 또 지적하는 사람도 예. 있었네. 그래도 이제 공모전 일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이제 도쿄 시내 많이 다니실 텐데 예. 도쿄 거리에는 좀 올림픽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까? 아, 저도 뭐 사람들 만나고 이제는 여기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돼 갖고 네. 예전처럼 뭐 회식하고 그런 거 여전히 안 되지만 여전히 안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거래처 사람들하고 가볍게 점심이나 저녁 네.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건 있어요. 네. 근데 만나서 스포츠 얘기나 이런 것도 뭐 종종 하는데 올림픽 얘기보다는 이제 오타니 얘기를 더 많이 하죠. 그렇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그 오타니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난리도 아니에요. 오타니는 예. 뭐 지금 일본의 스포츠 뉴스 중 음. 3분의 1은 오타니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오타니밖에 사실 없어요. 그런가요? 예. 오타니가 지금 엄청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는 옛날에 아유 저 카메라 됐다. 일본에서는 원래부터 이제 홈런 타자 이거 홈런에 대한 그게 엄청 뭐 야구란 스포츠가 그런 거겠지만 그 옛날에 사실 뭐 이치로가 뭐 엄청 열심히 잘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츠이 히데키가 일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가 있어요. 뉴욕 양키스에 4분 타자 했을 때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치로는 계속 꾸준한 성적을 내고 대단한 선수이긴 하지만 마츠이 히데키가 당시에 가했었을 한 4, 5년, 5, 6년 정도였나? 그때는 마츠이 히데키의 방송 분량이 더 많았거든요. 홈런 타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예. 홈런 타자고 정말 홈런 왕 경쟁에 양키스의 4번 타자라는 상징성도 있어가지고 네. 일본 프로야구 되게 웃긴 게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뭐 명문 구단이 네. 있긴 한데 그 명문 구단의 4번 타자는 몇 대 4번 타자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야구 좋아하는 그런 아, 그 사람들은 마스이도 요미우리 출신 아닙니까? 그쵸 요미우리에 네. 있다가 그걸로 이제 가가지고 고질라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뉴욕 양키스에서 4번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 홈런 경쟁 뭐 홈런 왕이기 때문에 뭐 엄청 뭐 이치로는 계속 꾸준하고 정말 천재적인 타자였지만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마츠이를 더 쳐줬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오타니가 투수로 잘하고 그러는 거야. 뭐 많아요 그런 선수들은 마에다 켄타라든가 지금도 히구치 유스케인가 하여튼 그 친구가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지금 이 오타니가 계속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홈런왕 경쟁에서 지금 1등, 2등을 다투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서 투수까지 하니까 이 만화에서 예. 튀어나온 정말 야구 소년이다 이래갖고 막 예. 제가 지금 최근에 한 서너 번, 3번 정도 만났나? 그랬죠 사람들을. 올림픽 얘기는 거의 뭐 올림픽 얘기는 서로 안 하는 분위기고 오타니 얘기는 그러니까 올림픽 막 얘기는 안 하고 오타니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군요. 일본 올림픽 분위기는. 얘기를 하면 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그 얼마 전에 뭐지? 그 뭐 2명 우간다에서 나와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맞습니다. 6명하고 그리고 또 네. 지금 코이케 유리코는 입원해 있고 도지사는 네. 필요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올림픽 전에 복귀 언제 할까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뭐 계속 요양 중이라 그러니 그 사실 올림픽을 있죠. 준비하는 수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 고이케 도지사인데 이 양반이 일주일도 넘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건 어떤 전략이겠죠. 예, 어떤 전략일까요, 교수님? 그 지금 그 쉬고 도입돼. 있어야만이 뭔가 다음에 예. 자신이 좀 극전선거에 나가거나 도민 퍼스트의 모임이라는 게 네. 그 패배해도요 뭔가 좀 이유를 만들 수가 있고 사실 자민당 쪽에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예. 고이케가 지금 니카이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스가의 기반에 있는 그 니카이가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스가 정권이 계속 가르지 혹은 누군가하고 바꿔야 되지. 지금 아베하고 엄청나게 그 무릎 밑에서 대결하고 있어요. 예. 그러한 구도 속에 고이케도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쉬면서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 고이케 도지사가 원래 이 어떤 이벤트에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퇴원을 하면 어떤 일을 벌일까 저는 좀
은근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저기 박 기자님 그리고 오늘 뭐 일본의 이 그 특종을 많이 터뜨리는 그런 그 매체죠, 주간지죠. 주간문춘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뭐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특종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예. 소식입니까? 그 인터넷 쪽에서는 좀 완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 뭐 언론사들이 그걸 뭐 주간 문춘의 분춘의 그 특종을 받아쓰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인터넷에 엄청나게 화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건을 얘기하면은 6월 18일에 밤 10시부터 한 30명 정도, 31명인데 정확하게는 31명 정도 되는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유튜버들이 단체로 모임을 가졌어요. 유튜버들이요? 예. 유튜버들이. 근데 그 예. 무슨 그런 모임인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아야난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예. 가정주부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한 구독자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의 생일 파티를 한다 그래갖고 그 자기 친구들, 지인들, 유튜버들, 유명한 유튜버들. 그래서 이 네. 유튜버들 총 구독자를 합하면 한 2,300만 명 가까이 돼요. 2,300만 명이요? 이 모인 유튜브들의 총 합을 전부 다 합치면 예. 합치면 그러니까 아야난이라는 그 모임의 주체가 된 여성분이 한 230만 명 되고 네. 거기 모인 뭐 미즈다마리 본도라든가 뭐 이런 뭐 유명한 그러니까 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유튜브들이 서, 새벽 그러니까 새벽 10시에 밤 10시에 만나서 새벽 4시까지 1차, 2차, 3차를 하면서 뭐 음. 가라오케에서도 놀고 술집에서도 막 왁자지껄 떠들고 이런 게 이제 주간 문춘이 특종을 잡은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예.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 뭐 10대나 뭐 20대 젊은 층한테는 뭐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 기성 언론보다는 오히려 이쪽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 모인 아. 사람들의 조회수나 그런 걸 보면은 다 합치면 뭐 매 예. 10억 가까이 아, 돼요. 그렇습니까? 10억이 예. 넘죠, 오히려 뭐 예. 10몇억이 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물론 도쿄가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만년 방지 조치 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그러니까 도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뭐 8시까지 9시까지 이제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하고 그리고 술 제공은 7시까지만 해달라라든가 예.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90분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특히 젊은 층한테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 31명이 모여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밖에 나 추태도 많이 부렸더라고요. 뭐 소변 찍는 사진까지 찍혔어요. 그렇습니까? 노상방뇨. 쓰레기 버리고 담배 피고 노상방뇨하고 예. 뭐 그런 사진까지 다 지금 주간문춘 온라인 사이트 제가 이번에 이거 보려고 회원 등록까지 했는데 유료 회원 등록해서 보니까 아우 사진이 막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을 정도로 예. 그것도 뭐 어디 그 조용한 데 이런 데가 아니에요. 뭐 도쿄 에비스 한복판 JR 지나다니는 그 에비스역이라는 도쿄 그쪽 에비스역이라고 하면 정말 한복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그죠 시부야 하나니까. 다음 역이니까 뭐 예. 엄청 예. 많이 모이는 오샤레한 그러네. 좀 세련된 그런 음. 가게들이 많이 모이는 데인데 예. 얼굴들도 다 팔린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대놓고 해버리니까 음. 물론 다들 이제 사과 방송을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올라오고 있죠. 주간 문춘이 지난주 26일 일요일 월요일 했으니까 월요일 나왔으니까 그게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열심히 이제 그 정부 방침에 따르느라고 술도 안 먹고 일찍 집에 가고 이렇게 외출도 안 하고 이렇게 자숙을 하고 있는데 그 저런 유명인들은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러니 예.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긴급사태 해제가 선언되고 이게 번화가의 통행량이나 그런 것들 많이 늘었어요. 예. 지금 기지국 조사라는 걸 하는데 긴급사태 전하고 전 수준으로 돌아왔거나 조금 더 늘었다는 데가 많거든요. 예. 신주쿠 시부야 이쪽은.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만연 방지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만연 방지 조치가 된 상태에서도 긴급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게 결국 평상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평상시가 됐는데 백신은 예약을 잠깐 스톱해달라고 양이 안 맞아 스톱해달라 그러지. 그 PCR 검사도 여전히 뭐 적죠. 검사량 자체가 적죠. 도쿄올림픽은 근데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러니까 뭘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아기가 안 맞으니까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예. 그러면서 이제 오타니 이야기만 많이 하는 약간 그런 분이라. 예, 결론은 5탄이군요. 예. 예. 음. 박 기자님, 아이고 오늘 참 재밌는 소식 많이 전해주셨고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네. 그냥 앞에서 써버렸어요. 예, 오늘도 재밌는 소식 잘 들었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도쿄 올림픽이 또 열리는데 그때 되면 올림픽 기간 중에는 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자, 3부에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광고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호사카 교수님의 책은요. 지난 2019년에 발간된 일본 뒤집기라는 책입니다. 교수님,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요, 사실 한일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었잖아요. 네. 빅곡코리돈 2019년에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 해결책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하게 했습니다. 예. 일본의 문화는 손자평법에서 오는 사무라이 문화, 그리고 일반 중심의 환도주의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보통 사람들도 알 수 있게 쉽게 풀어나갔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그냥 현재 일본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하신다고 해서 제가 집에 가서 좀 책장을 찾아봤더니 마침 집에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걸 사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잊어버렸네요. 사뒀는데. 예. 예, 그래서 좀 앞에 몇 장을 또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읽는 것처럼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호사카 교수님을 이해를 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책 안에 교수님께서 왜 한국에 오셨는지,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일 관계 그러니까 일본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가장 강추하고요. 또 저희가 교수님 책을 이제 몇 년 지난 책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갑자기 책 주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출판사 사장님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번 책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일본 초격 이제 시즌 2가 시작됐고요. 어떻게 잘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 언론 대표 주자 오마이TV와 오마이뉴스를 후원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초교뿐만이 아니라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전체적으로 후원하시는 내용이고요. 후원 방법은 010-3270-3828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후원이라고 남기시면요, 담당 직원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맨 밑에 지금 신마님 클럽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저격이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신마님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마님 클럽이냐고요? 신마님 클럽이 10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댓글에 지금 일본 뒤집기 출판사가 어디냐라는 김정숙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네. 출판사는 북스코리아라는 출판사입니다. 여기는 책을 잘 만드는 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집중 저격 시간입니다. 교수님, 이번 주는 무엇을 집중 저격하시겠습니까?
이번 주는요. 사실 일본의 왕이 올림픽이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는지 예.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일본의 일환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예.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조금 구성해 그럼 봤습니다. 다시 교수님의 이제 만능 PPT와 함께 네네. 일본 왕은 도대체 왜 도쿄올림픽 개최를 우려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2월 24일이었는데요. 일본의 군내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 완시를 관리하는 데입니다. 국내청이요. 예, 군내청에 그 니시무라라는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이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불안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자신이 명예의 존재를 맡고 있는 올림픽이 개최가 감염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안다. 마지막은 그 장관의 느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또 니시무라 장관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일왕과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신이 느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왕의 생각을 자기가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것이죠. 예.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이게 당신의 생각이냐 혹은 일왕의 생각이냐 이런 질문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그 니시무라 장관은 일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자신은 알고 있다. 예, 이게 좀 미묘한 뉘앙스인데요. 왜 그러냐? 네, 먼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카토 관반 장관하고 네. 스가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은 니시무라 장관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왕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이 발언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예. 얘기네요. 예, 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왕의 발언 자체는 거의 다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 일왕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생길 때 네. 기자회견,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봄에 완실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인사 그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예, 말씀인 거죠. 뭔가 그 일왕이 말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왕은 그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올림픽 개최라는 부분은 사실상 그 감염이 걱정이 된다라는 것은 예. 올림픽 개최 반대한다라는 위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일본 정부의 반침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피하될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선진적이라고 해도요 일왕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화에 나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즉각 이 뉴스를 세계에 보냈습니다. 아, 2월 25일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요. 워싱턴 포스트예요. 예. 도쿄 올림픽은 일왕의 불신임 결의를 받았다. 이러한 그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일왕이 이처럼 중요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드물지만 일왕의 견해는 무겁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설을 했고요. 예. 일왕의 경고는 일본 정부와 IOC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지만 주최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부분은요. 일왕이 이 이야기를 하기 3일 전에 스가촌리는 일왕하고 만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만나서 현재의 상황을 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루쯤 후에 니시무라 장관이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시무라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 일왕의 아까 국정이라든가 국내청 장관이요. 예. 국내청 장관이 자신이 이런 이야기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스가촌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예. 이게 폐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게 지금 그 일본 안에서 상당히 좀 궁금증을 낳았어요. 더 말씀드리면 니시무라 장관을 거기 국내청으로 보낸 사람이 스가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스가의 사람인 거죠. 사실상 국내청을 여러 가지 국내청하고 일본 정부가 대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교내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일왕의 생각하고 일본 정부의 생각은 굉장히 달랐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아키히토 현재 상황이 된 아키히토 예. 일왕은 평화 헌법 수호자였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아베 일본 정권은 평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실 스가 사람을 몇 년 전에 관방장관 시절에 니시무라를 보낸 거예요. 그렇군요. 국내청에. 예. 예, 그런 사람인데 마치 도쿄 올림픽을 반대하는 것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이게 뭐냐라는 재밌죠. 그 사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스가나 그 갓도 관방장관처럼 저런 네네.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이냐? 이번에 일왕의 견해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스가촌리 쪽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뭔가 티가 있다. 또 스가하고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조금 나온 이야기인데 스가는 언젠가 갑자기 취소할 것이 아닌가. 아,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일왕의 견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돈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있기 때문에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취소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 네. 모든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니카이라는 스가의 그 기반을 만든 간사장은 취소를 사실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 앞으로의 그 좀 아, 일본을 보는 관전 포인트예요. 도쿄 올림픽 개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일왕이라고 하죠. 네. 사실 그 판성 용어로서는 일왕이 맞아요 한국에서. 네네. 그러나 기타 학술 대회라든가 예. 논문 책에서는 천하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약간 친 일본적인 분은 예. 제가 일왕이라고 하면 왜 예. 텐노인데 예. 왜 천하인데 왜 일왕이냐고 하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사실상 일본에서도 왕으로 일왕을 불렀던 시기가 있다라는 예. 말씀을 조금 전리해 봤습니다. 천황이 처음부터 천황이 아니구나. 아니었죠. 이거군요. 일본에서의 호칭은 아주 옛날에는 내왕이었고요. 예. 일본 발음으로는 오킴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대에는 그랬어요. 천황을 옛날에는 대왕이라고 불렀다.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네, 일본 말로는 오기비. 네, 그 다음에 천황이라는 호칭은요, 8세기 이후가 돼가지고 특히 그때 단나라에 고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고종 황제가 처음으로 천황이라고 자신을 불렀어요. 그 아. 단나라의 영향으로 그때 템무라는 천황이 공식적으로 천황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천황이라는 단어가 예, 원래 중국에서 예,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네네. 중국에서 온 그런 호칭이라는 예, 거죠. 물론 다른 소리 있기는 하지만 그게 네. 유력하죠. 예. 근데 그 이후 일본에서는 쭉 그 천황이 됐어요. 예. 그런데 1400년 이후는 장군이 이 천황을 사실상 관리했습니다. 예. 천황을 지배한 거죠. 우리가 잘 천황가를. 아는 그 쇼군인가요? 쇼군. 예. 장군 시대에는 쇼군 자체가 나는 일본 극왕이라고 대외적으로 예. 말했습니다. 일본 극왕,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극왕 아래에 천황이 들어가 가지고 예. 어떤 힘도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기가 쭉 있었어요. 예. 그거는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기 예. 에도 시대까지는 천황은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미토학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대단히 유행했고요. 이거는 일왕을 일본의 아버지로 그 지위를 올린 한문 체계가 있었습니다. 미토학이요? 네네, 미토학이 전 처음 듣는데요. 예, 한국에서는 잘 모르고요. 예.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춘심 세력의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나 에도 마프하고 너무 싸워가지고 그 춘심적인 사람들이 다 살해당해가지고 마지막 메이지 유신 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나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조슈번 는 그 그리고 다음 사스마번, 나온 사람들, 그 다음 다음 그 전에 미토 천의 미토 사람들이 예. 사실 그 일왕을 위한 나라를 만든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었군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미토학의 영향은 조슈 사츠마가 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서 당시 미토 그리고 조슈 사츠마 사람들은요 존왕양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왕이었어요. 존 황이라고 하지 황이 않고 아닙니다. 존 왕이라고 왕이었습니다.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황에 대해서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는 왕이었어요. 천황이 바로. 예. 그리고 또 메이지 유신이 성공해가지고 일왕이 그 메이지 정부의 중심이 되는데 그때 메이지 정부 사람들이 완전 복고라고 하여서 왕위의 옛날에 고대의 왕위의 정치가 복원이 되었다. 이것을 완전 복고라고 말했습니다. 황정복고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에서도 일왕을 기본적으로는 왕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부르기는 천황이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왕으로 왕이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뜻으로서는 왕인 거예요. 예. 천황이라는 것은 그냥 칭호일 뿐 예. 전체적인 뜻으로서는 그 왕이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소양의 이름은 Japanese Emperor잖아요. 소양. 제페니즈 엠퍼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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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관제입니다. 예. 네. 그러나 천황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혹시 한다면 Emperor of Heaven이거든요. 예. 그 하늘의 관제가 되죠. 네. 소양에서도 절대 하늘의 관제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일본의 관제라는 것은 그냥 일본 안에서만의 관제라는 뜻이 예. 강하고요. 그리고 일본식 관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왕하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 결국은요. 일본 정부도 한국에서 일왕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네네. 예. 그거는 그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일본의 예. 위존자들이
천황 징후에 대해서 그 역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가는 저 같은 사람한테 비판을 당하죠. 일본 안에서도 비판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절대 일본이라는 나라를 넘어선 환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뭐 한때 침략해가지고요. 아시아의 환제로 등극할까 말까 했는데 그것도 실패한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네네. 그 왜 일본은 일왕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그 천황만 있을 뿐인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일왕으로 고쳐서 불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죠? 예. 식민지 시대도요. 네. 그 조선이 일왕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예. 그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거는 식민지화해서 일본이라는 나라 속에 편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일본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예. 그러나 중국의 관제는 사실상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인정한 거예요. 관제라고. 예. 이게 전혀 다른 제재였던 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중국은 천황 아니 황제라고 하면서 네네. 일본은 천황이라고 안 불러주느냐. 네, 그거는 예. 근본을 모르고 하는 예. 이야기일 예. 뿐이고요. 예. 이러한 논의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일본하고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대통령이 가를 때는 천황이라고 불러도 네. 전혀 문제는 없죠. 음. 네, 그러나 일부러 근내적으로 쓰는 용어를 뭐 일본에 손탁하면서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장이 대단히 정확한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약간 오늘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예. 좀 중요하거든요. 예. 자, 그 헌법 제 3조 일본 헌법인데 이거요. 좀 늦었지만 배도 고프지만 네네네. 이왕 하는 김에 끝까지 가보죠. 예. 그 일본 헌법이에요. 그 제 3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황의 국사에 관한 행위에는 모든 내각의 조언과 수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예.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것은 국사 행위만 할 수 있다. 국사 행위의 대표는 사람이 외부에서 올 때 만찬을 베풀어 주거나 그런 거예요. 주로 그런 데 나오죠. 주로 그런 것뿐이에요. 예. 그리고 제4조를 보면요. 예. 천황은 헌법이 전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고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못돼요. 말하면 안 돼.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천안도 일완도 국민인데 예. 국민이 그 자신의 마음을 왜 못하냐? 예. 그 일왕이라는 입장을 떠났어.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 네, 그런 말이 나오죠. 아, 그런 여론이 있습니까? 일본 안에서? 일본 안에서 네. 천안이 있었어요. 예. 요새 많이 사라졌어. 아,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냐? 예. 일왕은 국민이 아니다. 아, 일왕이 국민이 아니면 그럼 누가 국민입니까? 예. 제1 국민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아닙니까? 이제 예. 그 다음 그 이야기는 좀 하기 위해서요. 예. 다음 사진은 그 일본 근내청 홈페이지에 있는 일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관동 대지진이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쪽으로 쭉 시찰을 했어요. 예. 그렇게 눈높이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일왕의 모습입니다. 예. 네네. 이런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죠. 네네네. 예. 이게 그 일왕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겠다고 스스로 사실상 만들어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예.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요. 이번 감염증의 확대는 인류에게 큰 시련이며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깊이 염려합니다.
라고 하여서 이 이르왕의 말이 아주 이례적으로 지난해 4월에 국내종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겁니까? 예, 보통 그러니까 이르왕의 말 같은 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잘못하면 전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네네. 또 전치적인 그 해석이 가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것은 그 사실 올림픽이 1년 연장때 이후였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올라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르왕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1년에 한 번 혹은 특별한 대회라든가 그때 스피치에서만 그 가장 유명한 것은 그 2001년 12월 23일이었죠. 단시 아키히토 이르왕이 생일 기자회견 그리고 2010년에도 또 한 번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것은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간무천왕, 8세기 말의 천왕인데 그 셈모 타카노 니가사는 백제 무령왕 9대 후손이었다. 그래서 한국하고 깊은 인연을 느낀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일본 신문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의 신문이 먼저 보도를 했고 그 보도 기사를 보고 그 다음 날 아사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르왕의 예. 이 말이 예. 어마어마한 예. 그 영향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마 이르면 탑 기사로 나왔어요. 그때 저도 한국의 신문을 많이 봤는데요. 예. 예. 네, 여기에는 그 티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예. 예. 그때 2002년 월드컵 그 한일 공동 월드컵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티 이야기 그 르마예요. 예. 그냥 그 제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는데 예. 당시 김대중 정권은 이르왕 쪽에 이르왕이 한반도에서 왔다라는 예. 것을 인정하면 네. 한국의 월드컵에 초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예.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그 누구한테 들었는지 지금 약간 예. 옛날의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르왕이 한국에 단신 오고 싶어 했어요, 많이. 예. 진짜. 예. 그래서 2001년이니까 월드컵 그 시작 6개월 정도 전이에요. 이 기회를 빌려서 그러니까 모계형 자신의 어머니 예. 쪽에서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음. 한국 쪽에서는 이것도 뒤 이야기인데 그 북의 쪽에서 예. 그 아버지 쪽은 어떠냐 그 예. 이야기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르왕으로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김대중 정권 센데요. 네. 아무튼간에 그러나 예. 그때 일본 정치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속일본기라는 공식적인 역사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예. 네, 그것을 그러나 용어한 일본 학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본 우익의 예. 표적이 됐습니다. 일본 안에서 표적이 됐다는 말은 너 겁니까? 죽이겠다라는 예. 협박이라든가 협박을 들어가는 거죠? 예.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 왕실의 그 한반도에 피가 흐르고 있다. 네. 이것을 일본 극우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하나의 대목이다. 예. 근데 이거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 북의 궤도요 연구하면 그 나오거든요. 뭐 북의 궤도. 자기들 역사책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북의 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름으로서 연구를 안 해요. 그 오히려 그 한국의 빗줄이라는 거 보이는 예. 일본 속이라든가 그거 네. 있어요. 예. 그 구절이 있는데 일본의 극수적인 일본 학자의 전통 그 부분을 용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그 구절을 가져올까요? 제가. 예. 네네. 참 재밌는 나라네요. 예. 아무튼간에 네네.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르왕은 일본에 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예. 그때가 생리로밖에 없다. 예. 그런 이야기고요. 네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헌법 제1조를 보시죠. 오늘 헌법의 공부 좀 하고 있는데요. 천하의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입각한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급여된 특별한 존재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그래서 것입니다. 국민이 아니고 네네. 그냥 국민 위에 있을 뿐이다 이런 건가요? 네네. 예. 결국은 그 기본적 인권을 향유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좀 불쌍해 보이는데. 불쌍하죠. 예. 그래서 오늘의 그 결정인데요. 이게 결론이요? 예. 결론인데요. 예. 완족과 일본 국민의 차이입니다. 완족에게는 호족이 없습니다. 호적이 없다고요? 예. 아, 호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국민이어야 호족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말 국민이 아니네요. 예, 예. 성이 있어야 돼요. 성명인데, 음. 우리가 말하면 성, 예. 제가 호사카는 성이잖아요. 예. 근데 일왕가 사람들은 이름만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루히토, 아키히토 아키히토, 이건 그냥 이름일 뿐이지. 다 이름, 히로히토도 다 이름이고, 그러네요. 예. 그게 그 옛날부터 그래요. 일왕이 주는 게 성이었어요. 혹은 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일왕에는 성이 없고, 예를 들면 쇼와 일왕이라고 해도요. 쇼와는 예, 그냥 예. 요노를 대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네, 일왕가도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많아지면 보통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성을 갖고 호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족에서 떠나서 결혼이나 뭐 네네. 이런 거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 네. 그때 일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식의 그러니까 말로. 왕족의 여성들은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죠. 그 결혼해서 나가면 네. 이제 그때 이게 남편의 성을 따르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예, 그렇게 맞아요. 해서 성이 생기는 거군요. 예, 그런 것입니다. 혹은 그 남자도 혹시 환족에서 나가면 네. 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 네네, 그렇게 돼 있고요. 되는군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그 성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예. 특별하게 그 호족 대신 환톰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예? 환톰보라는 그 완족의 예. 그 족보가 황통보라는 알겠습니다. 완족의 호족이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내각에서만 관리하고 예. 보통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호족이 없고요. 그것만이 호족이 아니에요. 없고요. 예. 표현의 차유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예, 아까 네네. 말씀하셨죠. 예. 이동의 차유도 없어요. 이동의 어디 자유. 여행 가고 싶다 못합니다. 어디에서 살고 싶다 예. 못합니다. 예. 그 직업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정치가 되고 싶다 못합니다. 스시 주인하고 싶다 못합니다. 예. 그 선거권 없어요. 예. 투표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일반이 투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예, 예. 왜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음. 그렇죠. 피선거권도 없어요. 그래 국회의원 나가고 싶다. 그런 그 금을 얼마든지 예. 아이 때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혹시 가져도 그거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큰내종이라는 조직이 있고 예. 태어났을 때부터 일왕 그리고 완족이 되기 위한 특별한 교육만 받고 예.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왕가는 스캔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만들어도 큰내종이 모두 없앱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잠깐만요. 김진성님께서 네, 슈퍼챗 2만 원을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 어디에도 많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 오늘 했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유가 없고 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 이미 이분들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네.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뭐 할 권리는 거의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것입니다. 예. 이게 특히 메이지 시대에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하여서
현실적으로나마 성근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성근. 성군. 예. 예. 현실적으로나마 예. 부패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러한 완족을 예. 만드는 게 메이지 정부의 목적이었고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네요. 오늘 공부를 너무 충실하게 했습니다. 예, 참 시간이 벌써 12시 50분이 지났는데요. 네, 여러분 시즌 2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오늘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보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빼놓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호사카 유지 TV에도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